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5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실록이 파릇파릇하다가 이젠 연두색을 넘어 이제 짙은 녹색을 지금 짙어가는 5월의 중순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도 모셨습니다. 불같은 열정을 지닌 사나이 화요일의 남자 유동규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기 화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어요. 새벽 6시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네, 이러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매주 화요일은 불같은 열정을 지닌 남자, 우리 화요일의 남자 이동규 우리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을 모시고 그분의 앞과 뒷모습 다 파디벼 보는 시간을 앞으로 쭉 가지고자 합니다. 뭐 지난번 주에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만 당신들의 댄스라고 해서 우리 유 본부장님이 정말 피를 토하듯 정말 본인의 삶을 정말 두 번씩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죽음에 맞섰을 때의 어떤 그런 본인의 결심, 그런 어떤 굳은 결심으로 사안의 진실을 밝혀보고자 한 줄 한 줄 써내려 갔는데요. 이 책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대장동 사건이 무엇인지, 대장동 사건의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속에 있는 돈과 권력의 어떤 얽혀진 암투, 음모 이런 부분이 정말 법정 드라마처럼 쭉 펼쳐져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안을 쭉 나눠가지고 우리 유 본부장님하고 한번 대장동의 실체를 다시 한번 파리벼가지고 현재 또 22대 국회를 통해가지고 민주당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의 실체, 이재명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또 민주당의 어떤 무도한 의회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장수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뭐 우리의 기획 의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저는 이 책 쓴 이유가 뭐냐면 저에 대한 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예.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이라는 빌런을 음. 제가 이제 키워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근데 이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반성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이제 경고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워싱턴 뉴욕 타임스 기자가 뉴욕 타임스 기자분이 하신 말씀이 회고록에서 미국에서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책에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좌파한테 자기는 속았다. 그러니까 언더독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치밀한 계산 속에서 외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언더독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로 포장했지만 그들은 왜야말로 진짜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마리오네트가 됐다는 식의 어떤 표현들을 그래서 이 책의 댄스 여기 보면은 책 표지에 이 퍼펫 인형이 있습니다. 인형이 네. 근데 줄이 달려 있죠. 네. 위에서 이제 조정하는 누군가 있고 밑에는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인형극에 나오는 작은 인형이 마리오네트고 또 마리오네트는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된다라는 그런 어떤 복선을 깔고 있는 의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대장동 의혹의 서막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2021년 8월 31일 지역의 조그만 매체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칼럼을 씀으로써 네. 대장동 사건의 서막이 시작됐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사안에 보면은 마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그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 같은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객관적 팩트는 2021년 8월 31일 날 이 경기경제신문에서 박종명 기자가 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실체가 사실상 이재명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한번 그 당시에 그 언론 보도가 있었을 때에 그 유 본부장님은 어떤 얘기를 어떤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재명을 비롯한 그쪽에 있던 분들은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2021년 4월 3, 4월경에 음흠. 최재경이 전화가 왔습니다. 음흠. 자기가 이제 거기 그 이낙연 쪽에 캠프 쪽에서 음흠. 이제 올해 경선을 해야 되니까 음흠. 먼저 그래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뭐 하나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음흠. 내가 이걸 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 정보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때 지사란 것은 이재명. 이재명이죠. 예, 예. 그래서 이재명을 하고 좀 만나야겠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이재명하고 해가지고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월경에 이제 거기 최재경하고 이재명 저 이렇게 셋이서 이제 경기도 지사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이재명하고 옆에 앉고 최재경 앞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최재경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대장동 문제만 가지면 뭐가 있다. 자기들이. 근데 이거 하나 터뜨리면 이재명은 그냥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 앞뒤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최재경이 예. 그런 말을 저쪽 캠프. 이재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이낙연 들었죠. 캠프. 예, 이낙연 캠프로부터 들었다. 그래서 캠프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제 들었다.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최재경은 대장동 관련돼 가지고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만배가 제일 친한 사람이 최재경이라고 그랬고 그 50억 클럽 중에서도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는 최재경하고 상의한다. 그러면서 형님 하고 예, 형. 형. 예, 했죠. 재경이 형 이렇게 얘기했죠. 재경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 길래 저는 그게 참 좀 미심쩍어서 나한테 이야기해도 될 이야기를 이 지사 앞에서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거에 좀 곰곰이 생각에 빠졌었어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경이 형이 지금 지사 앞에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도 될 텐데 지사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지? 이 생각을 좀 곰곰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사가 응? 무슨 생각하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지사도 모르고 있었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저한테 했는데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안 물어본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예, 다 자기 일이니까. 예, 다 자기 일이고 저 리스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저는 최재경하고 어느 정도 지사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나와갖고 정진상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뭐 재경이 형 뭐라 하더노?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 합되더라. 근데 뭐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될 만한 이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한테 뭐 짐작 이야기를 하지 그랬나 싶다. 그랬더니 뭐 별 쓸데없는 이야기하러 왔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겼어요. 넘겼는데 근데 최재경이 자 누구로부터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자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러면 그쪽 이제 캠프의 고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내용을 갖다가 4월 달부터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일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제일 심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뭐냐면 저기 그 정영학이 네네. 녹취록을 들고 들어갔다. 그렇죠. 검찰로 들고 들어갔다. 근데 그거 내용을 정진상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들고 들어갔고 검찰로 들고 들어갔고 검찰에서 지금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게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전에 얼마 전에 저기 김명도 돈 받아갔는데 이거 내용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정기상이 뭐 운명이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운명이지란 건 무슨 뜻이었어요? 뭐 잘못된 거를 잘 이제 되고- 까발리지는 것에 대해서 예.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음. 거고 아니면 뭐 인과응보다 뭐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그때는 직감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백했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종면 기자의 그 보도 이후에 주간조선에서 나왔고 조선일보에서 아주 상세한 보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남 그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1,830억을 배당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한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나 SK증권 같은 경우에 뭐 1% 보유한 데가 한 577억, 또 SK증권이 3,460억 이 정도 배당받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전 신탁으로서 6명이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투자자는 뒤에 있고 SK증권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SK증권이 먹은 돈이 아니고 특검이죠, 특검. 그렇죠. 네, 그 뒤에 있는 분들이 돈을 먹었는데 결국 이게 4천억 넘는 배당금이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만배 네.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이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지금 돈을 먹었다는 게 까맣게지면서 발칵 뒤집어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아까 제가 여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처음에 뭐 특정 금전 신탁이잖아요. 신탁에 이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최재경이 4월 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이에요. 제가 거기 그 이낙연 캠프 네네. 고위 관계자 음. 저는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부인할 걸 대비해서도 다 갖고 있는데 고위 관계자한테 그 캠프 내용을 완전히 알 수밖에 없는 그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 관계자가 이제 이게 했던 거죠. 언제 인지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대장동 관련된 거를 언제 인지했느냐. 만약에 그 훨씬 전부터 했다 그러면 더 이전에 터뜨렸죠. 시작할 때 터뜨렸죠. 그렇죠. 아예 그냥 배제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배제시켜 버릴 수 예. 있으니까 그 전에 터뜨려 버렸죠. 경선 레이스에서. 예, 경선 레이스 자체에서 터뜨려 버렸죠. 마지막에 막판에 그걸 터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타이밍이 이상한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 진영이 같으면 먼저 터뜨려 가지고 아예 선빵 초반부터 날리버리네. 초반부터 해가지고 했을 텐데 거의 대세가 기울어진 시점에 나서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내가 언제쯤 인지했냐 그랬더니 7월 달에 인지했다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경제신문에서 8월 31일 날 터졌는데 그러니까 한두 달 전인 7월 예, 달에 7월쯤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지를 하더라도 내막을 파악하려면요, 이 시간이 대장군이 걸리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게 내막을 파악. 예. 왜냐하면 잘못 던졌다가 후폭풍이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맞아?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조사하고 내용들을 검증팀이 하고 있었겠지.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4월 달이었다면 최재경 말대로 4월 달에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검증하고도 9월 달 전에 터뜨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쪽에서는 7월쯤에 인지했다니까 7월 말인지 뭐 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최재경은 이재명 앞에서 왜 허위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근데 그건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아니 어쨌든 간에 네네. 그쪽 캠프에서는 7월 달에 알았다 그러는데 최재경은 4월 달에 와서 4월. 이재명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한 최종의 의미는 의도가 뭘까? 의도가 뭘까? 뭐냐?
유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거죠. 의도는 뭐죠? 저는 뭐냐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2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최재경하고 제일 친한 게 김만배가 제일 친한 게 최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경영 했다니까. 예. 했는데 제가 이제 저수지를 정진상한테 옮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형이 달라는 20억을 안 주니까 안 주고 우리가 대선 때 쓰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이제 남욱한테 빌렸겠어요. 남욱한테 달라고. 여기서 그랬어요. 저수지라는 것은 대장동 사건으로 해서 모아둔 돈. 아니 그러니까 천화동이 1호가 원래 천화동이. 이제 이재명 거죠. 예, 예.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명목상 이재명 이름을 우리는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잘못되면은 이거 이재명 거 이렇게 소문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내 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형제들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지. 실제는 그래서 1호는 김- 그분 거다. 그래서 김만배가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 정영학한테 비밀을 이야기해 주듯이 이거 사실은 그분 거야. 그분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영학 녹취록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란 그 거죠. 부분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분 거야. 라고 이 고백하는 김만배의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기자들이 그 당시에 뭐 했냐면 이 사람 이게 그분이 그럼 누구야? 유동규한테 그분이란 표현을 했느냐? 김만배가 유동규 녹취록에 본부장님한테- 여러 군데 저를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예. 그 새끼 지들끼리니까 예, 그러니까. 걔 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면 동규가 예. 이렇게 표현을 하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만병 그러고 정진상도 만병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그 측근을 갖다가 경기도 2급에 집어넣을 정도로 위세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 김만배가 예. 이게 그 자기 측근을 공무원으로 보냈다라고 그걸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바로 밑에 음흠. 2급으로 들어갑니다. 공무원 2급이면 몇 명 안 돼요 거기에. 엄청난 겁니다. 예. 경기도에서는. 예. 근데 그 자기 밑에 2급으로 이제 그거를 갖다 취업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사 다급이거든요. 여기 이런 정도의 그 위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2021년도에 그분 이런 표현을 할 갑자기 기가 없다. 할 수가 없죠. 오케이. 앞으로 이제 그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 네. 대해서는 네. 아마 또 상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오늘 또 진도 나가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네네.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 이제 뭐냐면 그 특검했던 그 특검 박영수 박영수가 우리은행에 뭐냐면 이사회 의장 됐잖아요. 이사회 의장이 됐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은 뭐를 하냐면 행장을 뽑아요. 선출할 수 있고 예.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예. 이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우리은행에서 참가를 하는데 그렇죠. 그 원래 그 우리은행에서 이제 그 이명식하고 알게 된 그 저기 하나은행에 하고 이제 알게 된 그 팀장이 거기 이제 책임자가 예. 이제 실무 책임자. 책임자가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정영학하고 남욱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은행의 그 팀이 그러니까 PF를 감당할 수 감당하는 있는 걸로. 예.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규정까지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박영수가 박영수가 했고 참고로 박영수는 예.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이고 법무법인 강남의 남욱 변호사가 같이 있었던 거죠. 남욱 변호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이제 회의도 그 강남에서 강남에서 다 했죠. 예, 회의도 강남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조력을 다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자기가 이걸 왜냐하면 김만배가 실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박영수가 남욱하고 정영학 때문에 해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김만배 때문에 해준 거죠. 그렇죠. 예. 김만배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실무로 움직인 게 말하자면 이제 그 남욱하고 정영학인 정영학.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김만배 말을 안 들으면 돈 못 받잖아요. 그동안 자기들이 대장동에서 들인 공이 얼마고 돈이 얼만데
그걸 갖다가 김만배 말 안 듣고 주도권이 이미 이제 김만배한테 넘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얘들이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의 전체적으로 김만배 이재명의 이 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도 김만배하고 저하고 계속 대화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나중에 알게 되니까 하나의 마리오네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면에 내세워놓고 자기들이 전부 다 조절하고 했던 그리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책임은 예. 나는 없고 다 너한테 떠넘기는 떠넘기는 그런 거죠.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재명과 둘러싼 사건이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서실장님마저도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 끊을 선택을, 극단적 예. 선택하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기사 제보가 거의 내부 제보가 없으면은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니까 네. 내부적으로 또 발칵 뒤집어졌겠죠. 그러니까 정진상이가 이거 이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유동규 그리고 김문기 처장 아니겠습니까? 네. 김문기 지금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김문기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이거 대장동 관련 Q&A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관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대장동 이제 터지고 나니까 이제 대장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자들도 막 묻잖아요. 막 묻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하면은 대장동은 이런 사건 이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치적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시샘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네. 대장동이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라고 나오게 된 그 자랑했잖아요. 배경이 예. 바로 지금 이 Q&A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을 한테 그 Q&A 만들어란 것은 대장동 사업에서 김문기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고 쫙 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 실무 아닙니까? 책임자죠. 그렇죠. 예. 근데 실무 책임자인데 김문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뒤에 이런 이재명과 김만배의 그다음에 정진상과 김만배의 커넥션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겠죠. 앞에서 자기는 전 마리오네트였던 거지. 자기는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예. 일을 열심히 한 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 씨가 저한테 하루는 물어봤어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아는 저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를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회사를 일하고 회사에 최대한 이득을 갖고 오게 하면 돼. 그러니까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야.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발 담그면은 저 하나로 되는 거지. 거기 갖다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라. 그런 회사를 위해서 뜻이라는 일해.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끌려간 거예요. 예. 끌려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자 유동규가 뭐 시켰어 당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열심히 하라고 시켰습니다. 이게 미쳤나? 당신이 지금 유동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막 압박 들어왔죠. 하니까, 예. 그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막 저가 없으니까 이미 거기는 제가 관광공사 사장 그렇죠. 제가 사장으로 나왔으니까 갔으니까. 거기 이제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압박이 들어오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변호사를 이재명이 보냅니다. 그 이재명이 보낸 그 변호사도 압박하지. 이러니까 숨 쉴 구멍이 없었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돌아가신 김문기 씨가 이재명 그 그 성남시장이랑 10박 11일로 이제 호주를 갔다 와서 골프도 네. 치고 재밌었다고 네, 했는데 네. 그 시점이 대장동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였죠? 그게 2015년 1월로 알고 1월 말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이 그 대장동 사업을 한참 2월쯤인가? 그러니까 2015년이라고 그 제 말은 2015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맡고 있고 열심히 하니까 예. 이재명 그 시장이 다른 사람 몰래 가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 배제시키고 그 김문기를 데리고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바꿔가지고 예 그러면 김문기 씨를 그렇게 그 본인이 이제 10박 11일로 해외에 가는 게 넌 이유가 이런 대장동 사건의 실무를 담당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랑 다릅니까? 그게 뭐냐면 제 정진상이 음. 이재명 쉬러 가는 거다. 예, 쉬러 가는데 좀 편안한 사람 데리고 가라. 왜냐하면 이제 이 말이 세면 안 예. 되니까 예, 예. 이재명이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골프 치러 가야 되잖아요. 골프도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도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아, 그 이재명도 이렇게 사진 찍은 모자 보면은 그렇죠. 예. 거기 그 골프 티 마크, 예. 티 꼽아놨잖아요. 예. 그거 저기 그 볼 마크. 볼 마크 예, 예. 볼 마커가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볼 마커가 왜 거기 있겠어요? 예.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미 모자에다가 꼽아놨다는 거죠. 예. 꽂아놨던 거예요. 예. 그 사진 찍은 게 보면은 예. 골프장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있는데도 그게 꼽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볼 마커가 예,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도 골프 치러 온 거예요. 예, 예. 자기 볼 마커가 자기 볼 마커를 가져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 치러 올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호주 가서 모자 산 게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한국에서 본인이 가져가- 입던 거를 가져가고. 가져갔다는 거네. 예. 예.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골프화도 신발도 준비하고 예. 예. 골프화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골프화 렌트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골프화도 준비하고 자기 나름대로 골프실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음흠.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 저희들은 이제 공도 음. 이제 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 티 뭐 이런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왔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다 준비한 게 이제 김문기예요. 김문기가. 예, 왜 제가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저도 이제 김문기 한데 만약에 이제 이현철 데리고 가면은 예. 이재명 골프 치기가 껄끄럽죠. 예. 아예 아무래도 거의 생면부지니까. 어.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거기 다른 기아네. 팀장을 올렸는데 꼭 집어가지고. 찝어가지고 저기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 아. 좀 이재명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저기 김문기 그럼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 그럼 괜찮다. 참고로 김문기 정진상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에 있는 지금은 가천대 경원대학교에서 경원대를 나왔고 이재명 시장도 본인은 뭐 석사학위 버려 뭐 했는데 이재명이 쓴 석사학위가 바로 경원대 석사학위 행정학과.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그 경원대 동문 아닙니까? 경원대 동문이에요. 예. 경원대 동문이고 그 이야기도 저기 다 알고 있고 예, 예. 거기 이제 그 이재명 거기 석사지만 김문기는 거기서 박사야, 박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예.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게 이제 김문기라서 예. 거기서 강의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자회견도 같이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그 업적 중에 보면은 리모델링 관련된 업적이 있는데 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자문 받은 것도 이거 저기 김문기가 해준 거예요. 해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일개 직원이라서 모른다. 일개 직원이라서.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교묘하게 필요할 때마다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정진상하고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임기응변이라고 그럽니다. 임기응변이라고. 예. 그 사람은 모든 게 임기응변이야. 예.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임기응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명이야 도대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이제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선생님 나중에 자기 장래 희망이 네. 어릴 때 선생님이었대요. 네. 거기 그 자기가 그렇죠. 썼어요. 직접. 썼잖아. 예. 그래 선생님인데 이유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면은 자기도 애들 때리려고 복수하고 싶어서.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너도 맞았으니까 나도 애들 때리는 복수를 애들한테 해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이게 잠재적 학폭이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애들 때리고 싶어갖고 맞아요. 나도 이제 자기의 선생님- 고백이야. 예,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되겠다 예. 했는 걸 자기 페이스북에 썼어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 봤을 땐 저도 두드려 팼을 것 같아요. 이재명을. 아니 왜냐면은 하루는 이제 불러갖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더니 과전민인데요. 그러다가 다음 날 또 불러가지고 또 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리고 예 다음 날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 광부인데 그리고 아버지 저기 그 공군 하사관인데요. 네. 직업이 너무 많아.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청소부고, 예, 청소. 예, 관리직고. 지금 결국 그러니까 예. 이재명의 실체를 저희가 이 사건, 이 우리 특집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뭐 이미 벌써 대장동 그분은 누구냐? 천화동인 1호는 실질적으로 그분 거다라고 했을 때 예. 그분 그 얘기를 지금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거고 우리 예. 이재명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이나 됐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실체가 어떤지를 진짜 아버지가
네다섯 명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는 한 10명 광부라고 했다가 어디서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했다가 어릴 때는 뭐 못 먹고 살았다고 했다가 서울대 나온 그 당시에 아버지 둔 사람이 못 먹고 못 사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을에서요. 네. 그 무슨 뭐더라 뭐지 무슨 이제 자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연마을 것까지 가지고 또 튀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래가지고 튀어가지고 성남으로 와가지고 음, 거기서 이제 2층 양업집을 아,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진에 보면은 이층 있잖아요. 양호집. 어릴 때 사진에 보면은 그 당시 2층 양옥집이면은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못 사는 집이 아니죠. 근데 왜 공장을 다녔을까? 예, 예. 그리고 후각이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네. 화학 공장을 다니면서 제가 후각이 마비되고 그다음에 프레스 공장 다니면서 제가 팔이 뭐 팔이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근데 자기는 골프는 이제 진짜 안 됐다 했는데 골프 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장타예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후각이 마비됐다 그러는데 술 마실 때는 야 이거 향이 좋네. 원래 오늘 우리 후각이 마비되면은 네. 맛을 못 느낍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코 막히면은요 맛을 몰라. 맛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네 맛도 내 맛 맛도 없다 이렇게 예, 되잖아. 코 막히면은요. 예, 예. 근데 냄새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냄새를 못 느낀 사람이 에르메스 향수 막 이렇게 하고 예? 아, 향수도 아니 그 에르메스 그 로션 로션. 예. 아니 그러면은 우리 머리는 샴푸는 일제 샴푸 쓰고 일제 꾸오레. 일제 허리 쓰고. 저는 꾸오레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난 어디서 갖다 꾸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헤드앤숄더 뭐 한 번에 그 네. 샴푸하고 이렇게 린스를 끝내는 뭐 이런 바쁘게 살려고 그러는데 한 방에 예. 그리고 근데 이제는 로션은 에르메스를 써요. 에르메스를 쓰고 그거 일부러 거기 가서 사오라 했더니 그것도 법인카드로 산 거 아니에요? 법인카드로. 맞아요? 아 그게 이제 뭐냐면 법인카드가 그거를 하면은 안 되니까 예. 개인 카드를 산 다음에 개인 카드를 산 다음에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으로 실질 결국은 에르메스 이 로션도 이재명 통장에서 빠진 내역이 있는 거 봐야 된다고요. 그거 확인해야 되네.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조명현한테 예, 예. 그러면 이재명이 돈을 줬으면 예예 현찰을 뽑았던가 예, 예. 그때 뽑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그게 없으면은 비서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걸 입금시켜 준 사람을 갖다가 예, 예.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이게 이거 바로 그 뇌물입니다. 멜콩 TV 특집 그 어떻게 보면 특종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일제 샴푸를 넘어서 이제는 에르메스 이 스킨 로션까지도 세금으로 샀다는 지금 의혹을 지금 제기를 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예. 돈을 준 게 아니면 예. 그럼 조명현 씨가 무슨 자기가 월급이 얼마라고 그 그러니까요. 비슷한 걸 사요? 자기 카드로 사고 예. 그다음에 저기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명현 씨한테 배소연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소연이 돈을 받았으면 배소연한테 그 돈을 어디서 났어? 그렇죠. 그거 확인해야 되겠네. 그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야, 오늘 그러면 배소연이 냈다 그러면 냈는데 썼다 그러면 그 이재명은 여태까지 나는 저기 1원 한 푼 받은 게 없습니다. 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고. 그렇네요. 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인 거고. 아, 그러니까 그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받았다. 예. 그러면 이재명한테 그건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이 어디서 돈을 꺼냈냐 말이죠. 그러면은 에르메스 장롱에 있는 거 꺼내왔어요? 에르메스 스킨 로션은 청담동 가서 산 겁니까? 어디서 산 겁니까? 청담동에서 샀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부러 청담동까지 가서 샀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죠, 그거는? 그 조명이 이야기한 거 다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일제 샴푸뿐만 아니고 그 네. 고급 네. 뭐 우리 버킨백은 뭐 1,500, 2천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스킨 로션은 비쌀 거 아닙니까? 비싸죠. 야,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안 그래도 그 뒤에 지금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 이재명의 비자금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 비자금 부분이 그 이 책 27쪽에 보면은 예. 나온단 말이에요.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관장들로부터 돈을 매달 걷었다. 네. 명목은 회비였다. 회비. 예. 비서였던 김현지의 수하 진석범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을 걷었다. 예. 기관장 10명만 해도 매달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이재명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예. 거기 약간 좀 있는데 예, 그리고 경기 그 뒤가 예. 이재명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법인카드로 썼다. 기관장에게 받은 것은 고스란히 비자금이었다. 이 부분 저는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도에
기관장이 한 70명 정도 되죠. 아, 실질적으로 예, 예. 이제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예, 예. 그리고 이제 기관은 한 20여 개 됩니다. 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산하 기관이 거기에 아, 자기가 선거 때 독고했던 사람을 꽂아줬던 그 기관장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 기관장들한테 다시 이제 뭐냐면 회비를 받습니다. 근데 말이 회비지. 말이 회비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으로 회비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걷는 게 이제 진석구미 한테 걷었죠. 이번에 뭐 총선에도 나왔었다는데. 나왔어요. 회비 걷어줬으니까. 아, 회비 담당자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진석구미 누구 라인이냐면 김현지 라인이에요. 예. 김현진 누구죠? 김현지는 이재명한테 원래부터 옛날에 그가 말하자면 참여연대인데 그 우리나라 전국적 참여연대하고 다르게 성남 참여연대 있어요. 성남 참여연대. 예. 거기에서 실무를 맡으면서 거기서 사회 운동을 하면서 같이 선거를 도와줬던. 같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참여연대를 하면서 이제 둘이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 거기에 있는 진석범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회비를 모았는데 그 회비가 사실상 이재명의 비자금이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그것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회비거든 거. 네. 일단 이제 그것도 이제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수저 돈은 미리 이제 꺼내 쓰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건 선거 때 쓰려고 낸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의혹들이 저도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파트만 예. 저는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다 아는 건 또 아니시니까. 왜냐하면 이게 점저적으화 돼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정진상이 컨트롤 타워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다 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이 오른팔, 김영희 왼팔, 그리고 또 유동규 장비로서 행동대장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각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남 FC는 누가 맡고 그다음에 여기는 누가 맡고 전부 다 맡은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내가 하는 쪽에서는 내 일만 알지 다른 사람 남의 일은 모르게. 몰라요. 야, 거의 뭐 마약 점조직 하듯이 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원래 좌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좌파들의 예, 얘기하고가 예. 딱 그 일치가 되네요. 예, 딱 그 좌파들 스타일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해서 점조직화 돼가지고 딱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이재명 앞에는 항상 누가 있냐? 정진상이 있는 거예요. 정진상이는. 그러니까 정진상에 또 의혹이 나오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정진상이가 그랬다고요? 그렇지.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나도 모른다. 나도 몰라. 정진상한테 믿고 맡겼더니 이놈이 그런 일을 했어. 이 나쁜 놈이네. 이게 되는 거. 그 뒤에 보면은 우리는 죽어도 머리와 심장은 살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정진상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머리하고 심장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진짜 죽는다. 예. 팔다리는 예. 이게 잘라도 예. 사는데 머리가 죽으면 머리하고 심장이 찔리면 죽으면. 죽는다. 예. 그 정진상이 지금 머리 본부장님이나 그 관련되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람들한테 평소 때 그 예, 얘기했고 그 머리와 심장이란 것은 예. 그분 예.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이재명과 말씀드려요. 이제 정상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 다시 팔은 잘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김만배 원래는 김만배 사실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실 이 사건과 그때가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2년 이맘때 김만배가 그 머니투데이 기자로 있으면서 대법원 기자단 간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권순일이도 알고 또 그 무렵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도 알게 되고 박영수가 특검하고 나서 2015년 전으로 그 특검하기 전에 2015년 전으로 변협에서도 뭐 이것저것 일을 맡았었어요. 그러면서 법무부인 강남 세우면서 거기에서 남욱,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근무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인연이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영수가 김만배를 성남으로 보냈다라고 네, 하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본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김만배를
그 업자들이 소개를 하면은 조금 신뢰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저보고 그때 그 시의원이었던 그 청대 주시 윤창근 윤창근이에요. 예 윤창근 거기 이제 시의회 의장까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윤창근이 저보고 이제 밥 먹자고 음. 그래가지고 야탑에 있는 그 저기 아구찜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유명한 집인데 그 아구찜집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그 야탑에 있는 아구찜집에 갑니다. 아구찜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갔더니 거기 김영도 있고 이미 의원들이 몇 명 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 김영도 성남시 의원이었잖아요. 의원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김용 그다음에 저기 윤창근 윤창근.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네.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 뭐 한 2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제 자리 하나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이제 아이고 형님도 오셨어요. 그 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자기 이제 머니투데이 예? 저기 그 법조팀장이다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좀 제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입니다. 예, 특유의 뭐 이런 특유의 이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여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맨날 저기 지방지 있잖아요. 기자만 보다가 머니투데이 기자 보니까 이거 법조팀장? 뭐 사람이지? 그래갖고 센 사람 아네? 윤창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처가 연락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이 시장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알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족보를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재경 그다음에 이제 박경수. 예. 그다음에 2013년에 거기가 그 최동욱이 최동욱. 예. 이제 거기 맞습니다. 검찰총장이 돼요. 검찰총장이었는데 혼외자 논란으로 해가지고 낙마했어요. 나중에 낙마해 됐는데 이제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김만배랑 그때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축하드립니다. 뭐 이러니까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최동욱하고 여기도 총장이란 말이 나와요. 예. 그 최동욱하고 통화를 하는데 금방 된 따끈따끈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제일 파고 있을 때잖아. 그럴 때 이게 전화가 오고 이러니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능력을. 내가 이제 그래서 정진환한테 진짜 셉니다. 진짜 셉니다. 그게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법원 기자단 간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총장 되고 기자단한테 한번 전화를 했다라고 저는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자단한테 전화한 거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저는 모르니까 자기가 대빵이래요 법조팀에. 네, 뭐 법조 기자들은 내 말만 듣는다. 또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법조를 가볼 일이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대장동 주범되고 난 다음에 막 대장동에 막 중심이 됐잖아요. 네. 이거 핸드폰 버리라고 그래갖고 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나를 중심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단순히 이제 그 최동욱 총장이 되고 직접 전화를 앞에 하는 걸 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김만배가 이재명의 신임을 받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그 무렵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통진당, 이석기 이제 그 뭐면은 내란 음모라든가 아니면은 정당 해산 이런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 김만배가 와가지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통진당 아로 조직에 거기네 너네 시장도 수사 리스트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2013년도예요. 2013년이니까 이제 12년에 제가 만났잖아요. 12년에 이제 만나갖고 쭉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저한테 잘했다고요. 이 시장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대장동 쪽이 자기가 이제 그 누구야 여기 온 이유는 자기하고 대장동에 온 이유가 자기하고 그 박영수 특검이 대장동에 투자를 했다. 얘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해가지고 남욱이하고 정진상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믿고 아니 하니까 정영학이 정영학이 그러니까 예. 정영학이 하고 있으니까 걔네 좀 도와주라고 한다면서 왔다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는지 그래갖고 알아보고. 알아보라 그래갖고 예. 내가 지금 시위나 이쪽에서 상황을 보고 있어 예.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아 이거 저기 그 사람이 투자를 한대구나. 내가 그러니까 그 김만배와 박영수가 이 대장동에 투자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이러면서 이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통진당 그건 어떻게 됐냐면 저한테 전화를 받으면 되게 부드러울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그냥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통화를 하는데 아 나 지금 바쁘다 뭐 이러면서 좀 쌀쌀맞게 해가지고 끊더라고요. 먼저 딱 느낌이 좀 쌓였네. 그거 쌓였어요. 그래갖고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형님 지금 어디에요? 그랬더니 나 지금 목욕탕이야 그러더라고요. 어디 목욕탕이야? 그랬더니 그 서초동에 있는 목욕탕이야.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갈 테니까 한번 봅시다. 쌓였잖아 말이죠. 그래갖고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그 성남에서 출발해가지고 직접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어디냐면은 어디 있는 거냐면 거기 저기 여기 근처 바로 여기 근처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교대역 아니면 서초역? 아니요 저기 그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 아, 남부터미널 그 옆에 골목에 큰 지하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큰 그 찜질방도 돼 그렇구나. 있는 그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거의 이제 옷 안 입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 빼가먹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빼가먹고 우리 경상도 말로 빼가먹고. 야 우리 빼가먹고 얘기하면 하자 어허.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딱 얘기하는데 뭐 있죠 그랬더니 뭐 있죠 딱 그랬더니 아 있긴 뭐가 있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너 만약에 여기 안 왔었으면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예. 솔직히 오늘 네가 여기 안 왔으면 니네 시장 내버려 두라고 했다. 이렇게. 예, 죽었어 그랬어요. 죽었어. 원래는 죽었어. 예. 아, 순화 있었었구나. 예. 아. 그래서 니네 시장 죽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랬더니 야 그 지금 그 통진당 조사를 하는데 통진당 니네 저기 그 나눔 환경에다가 돈 저기 줬다며 니네가 수의계약으로 그거 이제 니네들 자금책이야. 그렇죠. 예. 근데 난 통진당이 그렇게 심각한 사건인지 몰랐어요. 예. 뭐 자금책 우리가 뭐 준 게 뭐 자금책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56억을 줬더라고요. 56억.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예. 하려고 하는 또 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재명과 NL의 주사파의 핵심 동부연합과의 예. 공생관계, 예. 요게 키워드 아닙니까? 네.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면은 성남시장 후보로 나왔던 김미희 후보 사태로 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은 빚이 생겼다. 이재명 시장 선거 공약서와 명함 등을 이석기 통합진보당 대표로 있던 이석기가 대표로 있던 CNP라는 정치 컨설팅 업체에서 제작했다. 이후 민간 위탁 청소 영업 업체를 공모했는데 여기에 최종 적격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나눔환경이었다. 회사 대표가 전 경기동부연합 의장 한용진이고 다른 경기동부연합 관계자들도 그 회사에 다수 근무했다. 나눔환경 설립 시기가 2010년 12월 21일. 성남시에서 청소 영역을 공모를 시작한 것은 같은 달 12월 30일. 누가 봐도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 이후 몇 년간 수의계약 6건을 했는데 총 56억 원 규모였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 그러니까 뭐냐면 신생업체에다가 예. 그렇게 계약하기가 예. 공모해서 계약하기 어렵죠. 예. 근데 이제 그 항상 공모는 만듭니다. 근데 정진상이 이제 이런 공모 방식을 많이 해보니까 합법적으로 위장한 하는 선택이죠. 어허. 야 공무원들 시키면 다 한다. 음. 이런 거예요. 그 대장동도 제가 이제 뭐냐면 처음부터 그걸 갖다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대장동도 이제 이게 그 공모 방식을 하지만
그러니까 정진상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공모 방식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불법 되는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환지로 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지난번에 그 예, 얘기하셨죠. 환지로 하자 그랬던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환지로 하자고 끝까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이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공모 방식이 있단 공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한테 내가 이제 푸념하니까 정진상이 뭐라냐면 야 우리 그 공무원들도 다 한다 씨. 그게 뭐 문제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눔환경도 그런 식으로 다 주잖아요. 네. 다 줬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주계약으로 다 주고. 그래가지고 기계 규모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통진당 그때 해산되잖아요. 예, 맞아요. 해산되는데 거기 막 저기 그 무기고를 어떻게 하고 그렇죠. 이런 예, 계획이 탈취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극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좌파가 아니라 음. 극좌파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냐면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내란 선동을 예. 이게 검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재판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예. 상황이라고 당이 해산돼 버릴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때 돼 이제 있냐. 뭐냐면 이재명이 예. 같이 공동정부를 꾸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 56억이 뭐냐면 이게 완전히 그 저기 그 싹이 트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묵혀 있는 저기 콩이 예. 싹이 싹이 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돈이에요. 씨앗 자금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씨앗 자금 역할을 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거의 옹잡돌이 좌파 돼버렸네. NL들이 거의 다 죽어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치 조직이 안 남았고 마지막 남은 게 거의 경기동부연합에 경기동부연합에 나머지 다에 모였는데 그거를 이제 살려준 게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정치권 인맥이 빈약했던 이재명에게 경기동부연합은 배후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네, 경기동부연합 역시 이재명을 통해 제도권과 연결하는 발판으로 삼는 한편 재정적 수입원을 챙기며 공생했다. 네, 김미희는 2년 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동부연합과 공생하며 오늘에 이르러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지금 그 글을 쓰셨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글을 쓰셨나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내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 있으면은 그 경기 동부연합 그 세력 중에 있던 사람이 그 비서실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누군지 아시겠네요. 알죠? 근데 제가 이제 이름 거론은 안 하겠는데 이름만 들면은 그 운동권에서 다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서실에도 근무하고 있다가 나중에 싹 빠져나갑니다. 그걸 뭐 3층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2층. 2층 사람들 맞다. 예. 2층 사람들. 있었다가 이제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그 운동권들이 어딜 가냐면은 학원 가는 그렇죠. 예. 학원 빠져 아니면 종교 그렇죠. 예. 쪽으로 가고 예. 그 신천지면 종교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한쪽은 또 뭐냐면 노조 이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죠. 그래도 옛날에 또 야학 출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 뿌려졌는데 왜냐하면 중심 매개체만 되면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그게 족보지 않습니까? 그 족보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통진당 수사 명단에 이재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는 에이 그래 이제 저 인간도 가는구나 하면서 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간사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구하고 친했냐면은 김만배가 그 당시에 계속 소통했던 게 누구냐면은 이제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던 저기 이제 그 저기 최윤길. 아 최윤길 예 맞아요 최윤길 성남시 국민의힘 갔다가 민주당 왔다 갔다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이제 의장 선거할 때 이제 그 되는 예. 그래가지고 의장은 됐지만 2013년 정도 돼 보니까 이재명이 자꾸 다른 마음을 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제 의장한테 했는데 그 예.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걸 날려버리고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 예. 시장이 오면 예. 차라리 그냥 하자. 그런 아니면, 생각으로 아니면 다른 시장하고 예. 하자. 예. 이래가지고 생각으로 이제 저게 보니까 얍삽해. 예. 약속 안 지켜. 예. 잘. 그리고 이제 지가 편한 대로 한단 말이죠. 어허.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저 뭐 신뢰가 가는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꿔버리자. 이 생각 원래 했대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왔으니까 내가 이제 그래 이제 아유 토났잖아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그 당시 수원지검이었어요. 수원지검이었죠. 그래서 수원지검에 이제 김수남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검사장이 강모 검사장이었고 예. 이재명 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다 이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것만 싹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이재명 이름조차 걸으면 안 되게 싹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어떻게 써놓으셨냐 하면은 정말 김만배가 수사기관에 얘기해서 통진당 사건 명단에서 이재명 이름이 뺐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사건이 터질 때 이재명 이름은 없었다. 거론되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이 나눔 사실을 환경조차도 거론되지 않았죠. 예, 이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후 이재명은 통진당 수사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빼준 검찰총장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다. 사실입니까? 네. 그때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고맙다고 인사 좀 해라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진상한테 그 저기 시장님 좀 고맙다고 전화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좀 알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르니까 김만배한테 김만배한테 이야기해서 전화번호 김수남 전화번호를 그 당시에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나중에 이제 김만배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재명한테 전화 왔었대. 그래갖고 수남이 형이 전화를 받았대. 그러면서 고맙다고 해가지고 고맙다는 이야기는 우리 김만배 부장한테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김만배한테 그 당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정진상도 전화했다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정진상조차 김만배를 극진하게 대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진상이 김만배를 형님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형님이었냐면 2014년 이제 재선 이후에 그때 이제 도원결이 거기다 맺다시피 합니다. 도원결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술집에서 같이 이제 술 먹으면서 그때 이제 정진상 김용 이게 청남 핵심 3명이 그렇죠. 3인방. 김만배를 만난 거예요. 3인방이 예. 다 한 자리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각각 하는데. 각각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서로 이제 진상형이 간다 그러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간다 그러면 진상형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는 그냥 한 몸으로 움직였는데 그 당시에 셋이 딱 같이 만난 게 김만배입니다. 아마 김만배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이 그냥 생기게 아니다라는 네. 얘기다 이렇게 지금 네.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50억 클럽은 또 나중에 또 우리가 이슈를 잡아가지고 쭉 네.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이 내용을 보면은 네. 지금 이게 2018년 19년이었습니까? 이재명이 경기지사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뭐 자기 형님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이걸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네. 공선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1심 무죄 항소심 벌금 300만 300만 원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찰나에 권순일이가 자기가 대법관으로서 주심도 아니면서 마치 주심인 것처럼 캐스팅 보도 난리 쳐가지고 그걸 뒤집었다라는 그런 지금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 쭉 있는데 여기도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파기환송으로 무죄 합의 받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만배였다. 김만배였죠. 두 번 이재명을 살려준 거죠. 이거 그 합업 사건 리스트에서. 말고도 예.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비타오백 음료 박스를 들고 권순일 대법관 찾아간 것이 8번이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을 그만둔 권순일에게 곧바로 자기 회사 화천대유에 매월 1,500만 원, 연 2억 원 상당의 거금의 고분료에 별도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시 김만배에게 똑똑히 들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쌍방을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그리고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으로부터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쳐 놓았다는 말을 이 부분 유보 부장님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 당연히 제가 그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만약에 근데요,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 나와가지고 여기 온 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거 오자마자 지금 방송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아니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면 체험한 게 아니면 체험한 기억이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삼국지 나간중도 아니고 갑자기 이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삼국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예. 내가 한 20번을 읽었다 하더라도요. 헷갈려서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헷갈려서 틀릴 예, 수 예, 있어요. 예. 사람 이름을 틀린다든지 뭐가 읽어가지고 외운 거는 틀릴 수가 틀릴 수 있어요. 있어. 예. 그런데 내가 체험한 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도 지금 실형 5년 나오고 예. 경진상도 5년 나와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근거가 유동국 본부장님의 증언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갑자기 누가 어떤 질문이 올지도 모르는데 예. 이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방송만 한 1000시간 가까이 했는데 아, 어떻게 이거를 꾸며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재명 이유가 없어. 그 똑똑한 이재명도 내일이면 거짓말은 내일이면 탄론하지 않습니까? 예. 다음 날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임기응변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랬다가는 이재명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재명 거짓말이 계속 탄론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아 유동규가 한 말이 맞구나. 그리고 예전에 권순일 관련돼서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죠. 대법관이 저렇게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유동규 그냥 말겠지 했는데 저는 그때 경험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뒷받침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화천대유의 자문료를 받을 때 변호사 등록도 안 했을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막 그랬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됐고 요번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결정적인 게 또 뭐냐면 내가 여기 고문이라는 거 알려지면 안 된다. 맞아. 그 얘기까지 예.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나온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때 경험한 게 맞으니까. 예. 그건 나중에는 그거는 살이 더해지는데 음. 그게 만약에 아니면은 거짓 드러나겠죠. 참.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음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은 정말 아시게 될 겁니다. 아, 참. 그래요. 참 저희가 이거 얘기 유 본부장님하고 정말 실록, 실화, 소설보다 더한 실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내용 한 줄 한 줄 그 행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첫 시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첫 챕터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아수라로 만든 원흉이다. 맞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그의 고장난 브레이크를 이제는 멈춰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진실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진실을 감추려 의도한 자를 베베 꼬는 과정이 복잡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유 본부장님 오늘 정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얘기 정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아까 이게 책에 또 많이 순화해서 니네 시장 내버려 두고 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네 시장 죽었어? 이런 생생한 말 이런 얘기를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반일 죽창가를 부르다가 알고 봤더니 청담동 가가지고 일제 샴푸를 샀다 했는데 이젠 알고 봤더니 샴푸보다 훨씬 더 비싼 에르메스 화장품을 지금 샀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명현 씨라든가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 맥락은 일관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나 화학공장에 일을 해가지고 후각이 마비됐어 라고 했는데 고급 술 마실 때는 조국이하고 꼬량주 마실 때는 스멜 이런다는 겁니까? 이런 표리부동하고 앞말 뒷말 다른 사람을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 본부장님 무엇보다 건강부터 잘 챙기세요 라고 스카이 3233님 말씀해 주셨고 또 랄라님 언제나 일관된 증인이십니다 라고 하셨고 정솔님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공무원 옷 벗고 나가서 비빌 언덕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박혜영님 같은 경우에는
찢이 물혹 따위로 서울대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는데 이건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방송에서 다뤄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의료적인 부분인 것이고 객관적 어떤 팩트에 의해서 확인된 게 아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자 정신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미님, 권순일이 대법관은 은퇴하면서 굳이 선관위원장을 고집했던 얘기도 있던데요. 팩트죠. 원래 대법관 임명 자리가 끝나면 선관위 그 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지금까지의 불문율 관행이었었는데 그거 꼭 붙잡고 동학줄로 자기 그 선관위원장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끝까지 하다가 여론에 그래서 실제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벌써 참 아유 진짜 속이 그냥 그래요. 자아님, 유동규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두 분 속 시원한 정치대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우파님 감사하고요. 정솔님, 조상 제사 음식도 국민 세금으로 사는 놈인데 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 참 국민이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 여기 보면은 뭐 성남시장 때부터 개인과 관련되는 것은 이미 세금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인 카드로 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3살 버릇 8까지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끓어오르는 의분 또 다음 주 우리 화요일에 저희 화요일의 남자에서 나오시면 감사하고요. 최근에 또 유동규 TV를 개국하셨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 거의 3만 명 가까운 그 구독자를 확보하고 동시 접속자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유동규 TV에 대해서도 잠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게 이제 제가 유동규 TV를 왜 개국하게 됐는지 제 개국 방송을 통해서 그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지금 앞으로 3년 안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방송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딱 2번 했는데요. 방송 딱 2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예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본부장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최진영의 정치 라이브 잠시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 방송이다 보니까 정치 현안을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2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보면은 간청에서 만나놓고 뒤통수 때린 최재형 이른바 자칭 목사의 궤변 그 부분하고 어대추 어대명 어이없는 민주당 이름으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대추 어이추 어대명 뭡니까? 어차피 추미애가 국회의장,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인데 정말 어이가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어제 자칭 목사 최재명, 야 여기도 진짜 재영이 좀 뭐 재명하고 좀 비슷해서 이름이 헷갈리는데 최재명 목사라는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에게 작은 파우치, 명품 파우치를 줬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서 오후 9시쯤 돼서 이제 조사를 마쳤다고 하니까 검찰 수사가 상당히 강도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신 섬친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만나달라라고 하면서 대통령 당선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그래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옮기기 전이어서 여전히 이 사저와 또 김건희 여사의 사업체가 서초동에 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업체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와대의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틈을 뚫고 서울의 소리라라는 이 참 어이없는 언론이라고 칭하는 회사로부터 몰래카메라와 시계형 몰래카메라와 또 300만 원 자금을 해서 이 백을 직접 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어땠다 뭐 얘기를 하면서 그 백을 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 자기들이 공개했던 영상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아유 안 됩니다 하다가 이제 아버지 관계 뭐 그동안 뭐 미국에서 왔네 얘기를 하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을 이제 받는 듯한 모습을
있는 영상, 긴 영상이었습니다만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2년 전에 해놓고 대총선 직전에야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깎는 말 그대로 공작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얘기만 하면은 마음이 사실은 뭐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훈아 그 가수의 노래 생각이 난다 홍시만 보면 하듯이 울 엄마가 생각나듯이 엄마만 얘기하면 가슴 먹먹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 김건희 여사에게 아버님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만나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에서 몰래카메라로 그런 기획을 다 해서 그걸 다 이제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나온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뒤통수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부부 뒤에 칼을 꽂은 건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 기획, 함정 수사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은 사실은 잘못됐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또 그걸 떠나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그것을 받는 것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또 내 아내의 어떤 그런 처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측면으로서 법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지들이 다 몰래카메라하고 줄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그걸 거꾸로 그렇게 줘놓고는 그거를 또 청탁금지법으로 지들이 고소를 했네? 야, 도대체 이게 인간입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최재경 목사, 당신 친구의 아들이 당신 친구, 그러니까 자기 선친 팔아가지고 당신한테 가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당신한테 돈 봉투 준다고 하면서 안 받는다고 하니까 아이 받으라고 해놓고 왜 당신 교회한테 돈 안 놓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받았어라고 하면서 횡령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면은 그거 당신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사람이 인륜이 있고 법 이전에 기본적인 신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과 보통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문제되느냐? 지금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거지 그런 것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규정 자체가 없는 것을 고소하면 각하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하라라는 취지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 물론 국민의 어떤 의혹이나 또 관심을 풀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또 안타깝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는 절차는 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자유보수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도의적 측면에서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이 뭡니까?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는데 기소하기 어려운 내용을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정치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라는 얘기. 정말 목사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미국 국적이래. 그래놓고 그런 미국 국적 뒤에 숨어서 이런 공작을 벌이는 행위 지탄받아야 마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의추, 어대명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다라는 얘기. 이제 어제 인터뷰에서 뭐 추미애가 대놓고 나한테 한번 잘해봐라라고 이재명이 얘기했고 나한테만 그런 얘기했어라고 하면서 명심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 그러면은 추미애 당신 내 앞에 무릎 꿇어 하면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해 하면 절할 겁니까? 대한민국 의전순위 2위가 당대표 말 한마디 그것 가지고 표팔이 하는 거에 지금 가당치나 한 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사이는 협치가 아니고 수평이고 할 말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당신들 얼굴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씨, 이재명 대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신들 재벌 가지고 수직 계열을 한다고 비판하지. 그래놓고 그거 재벌 해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회장, 국회의장, 바지 국회의장 추미애, 그리고 행동대장 박찬대 원내대표. 그게 수직계열화 아닌 뭡니까? 그 수직계열화. 우리나라 대기업이 재벌이고 해체해야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 당신들도 그런 수직계열화 구조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사랑받는 정말 민주정당이 된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되려고 하면은 수평적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 멀리 정말 하늘나라에 이재명이 있고 밑에 이제 뭐 그 선거하는 동안은 자기가 마치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해서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호캉스 하고 있으면서 밑에 행동대장 박찬대 보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조정식 등 후보는 사퇴시키고 단일화시키고 하는 이런 공작을 벌이는 이런 행태, 그게 민주당이란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참. 지금 아침 이슬님,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런 좌파, 우파, 자유,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정치 도의 우리가 상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있죠. 성경의 황금률. 내가 대접을 바라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서로 자기 행동부터 보고 남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물론 이번 총선 좋습니다. 저희가 민심으로부터 일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점 우리가 절치부심해서 소통하고 민생 챙기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민주당 이렇게 나갈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대명, 어이추, 정말 어이가 없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22대 국회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우파에 정말 우파가 옳았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오늘 화요일이구나. 이게 좀 저도 이제 요일이 가끔씩 헷갈리는데요. 다행히 오늘 화요일입니다. 내일 수요일 하루 놀다 보니까 하루 쉬는 날이 먼저 제가 입에 먼저 나왔는데요. 화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또 내일 또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입니다. 하루 쉬시면서 또 심기일전하는 날이 되면 좋겠고, 저희 또 멸콩TV는 내일 아침도 다가옵니다. 다만 내일 아침은 수요일 9시 반에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KBS 1라디오 우리 전격 시사에서 제가 거의 1시간가량 방송하는 게 있어서 마치고 얼른 뛰어와서 또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